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폭의 임평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 전용 닥터 헬기를 도입합니다. 2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데요.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응급 환자의 보호, 응급 이송 수단의 확보 등에 관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덕에 시행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1시간 이내에 경기도 내 전역 어디에서나 치료 공급이 가능해진 거거든요. 네네.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골든 아워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거랍니다. 다행이네요. 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이니까 약간의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도민 여러분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의정도보기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수원시 서둔동, 구운동, 율천동의 황대호 의원. 1986년생으로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은 뒤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를 수료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대위 정책자문위원을 지냈고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자문의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으로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와 제2교육위원회 소속. 30대 청년 정치인으로서 젊고 강한 일정을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민 여러분. 저는 10대 경기도의회에서 최연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수원 4선거구, 율전, 구운, 서둔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원 황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젊은 의원님 오시니까 저희도 번갈아서 힘이 나는 것 같고요. 에너지가 느껴지고. 2019년도 시작을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네네. 이번 의회 최연소 당선자세요. 최연소. 1986년생이세요. 어머,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젊은 목소리 기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청년들의 의견을 또 정책에 담기도 하시고. 네네네. 그런데 그런 의견들을 어디에서 주로 듣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사실 수원사랑청년연합회라는 그 청년 재능기부 봉사단체 회장으로서 쭉 활동을 했었었고요. 그 1세대가 토대로 요번에 그 수원 그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그 모임이 또 만들어졌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로 그 1세대 활동가들이 지금 수원 청년 활동 그 요소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각 분야의 또 청년 활동가들이 모여서 얘기도 듣고 네네. 또 뭐 그렇게 수렴도 하지만 제가 또 청년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제가 겪는 또 그런 우리 사회에 직면한 청년들이 바라보는 문제점들을 피부로 느껴가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소화해야 될까?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 활동가들과 이제 분기적으로 만나면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수원사랑 청년 모임. 네, 수원사랑 청년연합회가 1세대가 됐고요. 그랬군요. 지금은 수원시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네네. 네. 그것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원에 살고 있는데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저도 청년인데. 다음엔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본인이 청년이기 때문에 네. 직접 겪는다고 하셨는데 네. 뭐 지난 1년간의 삶이 굉장히 정말 뼈로 느끼셨다면서요? 네, 사실 네. 사무치게 힘든 1년이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요 선거를 준비하고 이 선거를 겪고 지금까지 오는 요 1년 동안 제가 결혼. 도 했고요. 그다음 선거도 치렀고 네. 또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당면한 그런 주거의 문제, 네. 그다음 또 출산을 하면서 또 겪는 또 육아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을 오로지 피부로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또 모든 청년들이 겪는 문제니까 내가 또 더 이것들을 극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또 위안 삼으면서 네.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와, 결혼과 출산과 또 결혼하면 당연히 주택 문제, 네.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얼마나 뼈에 이렇게 사무치게 네. 그걸 이제 풀어내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솔직히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 배지를 어렵게 달았는데 젊은 정치인들이 어떨까요? 기성 정당의 어떤 이미지 메이커로만 남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많이들 좀 걱정을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 청년 정치인들이 이렇게 양산할 수 있는 토양이 다져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 그런 네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직접 겪어보셨잖아요. 네. 겪어보시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가장 안타까우시던가요? 사실 청년들이 말씀대로 소모품처럼 때마다 사용되고 없어져가는 그런 네네. 것들을 그렇죠. 이 정치 현장에서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정치 활동을 2010년도부터 좀 일찍 시작한 편인데요. 가장 아쉬운 것은 이 정치 구조가 특히 이 선거법이라든가 모든 체계가 자본주의에서 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재정 비용이나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소모가 돼요. 특히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숙고의 기간이 2, 3년 필요하고요. 또 선거를 준비하려면 그에 따른 또 재정에 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직은 우리 청년들이 다 소화하고 받아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구조다. 벽이 높다. 네네. 그래서 근본적인 건 선거법이나 이런 것도 기본적인 건 좀 더 재정이 많이 돼야 되고요. 네. 또 정당에 대해서도 이런 청년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후배들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청년들이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또 직장도 그만둬야 그렇죠. 되고요. 그런 네. 현실적인 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안 하잖아요. 관심이 좀 네. 있으신가요? 농담이고 제가 그만큼 도전 의식이 없다라는 건데 네. 관심은 많아요. 네. 같은 청년으로서 관심이 많은데 그만큼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결심을 하려면 미래가 또 밝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미래가 확실치도 않은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는 분들 잘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마 황 의원님은 좀 이 말에는 반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한때는 청년들이 정말 관심이 정치에 전혀 없다라는 말이 떠돌기도 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사실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는요.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거죠. 아, 네.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특히 이 M4 세대라고 하는 이 청년 세대에는 이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표출되고 이게 지금 세대 간의 갈등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당에서도 역할을 잘못한 거고요. 우리 사회에서도 기성세대들에 대한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들을 잃어가니까 당연히 정치 참여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내가 행사하는 이 한 표가 결국은 내 삶을 바꿔주지 않는구나. 결국은 이런 표 분석으로 가게 되면 기성세대들에 의한 투표를 참여하는 이런 세대들에 대한 정책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번 촛불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네.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많이 이제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판도가 우리 청년들의 참여로 인해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고 또 직접 우리 황 의원님 말씀 듣고 또 우리 촛불혁명에서 학생들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청년들의 정치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음. 이제는 그거는 다 옛말이 됐죠. 그렇죠. 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청년들이 정치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아직까지는 있단 말이죠. 이 장애물도 거쳐져야지 네네. 나중에 또 정치 아이돌이 나오지 않을까. 나오셨잖아요. 이미 나오신 거군요. 네. 뭐 나올 수 있겠죠. 뭐. 네. 뭐 국회 소년단입니다. 뭐. 네, 제가 경기도의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이미 경기도에 깜빡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경기도 소년단. 네, 경기도 소년단. 센터시네요, 센터.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의원님께서 선대서서 그 선례를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자, 한번 좀 과거로 돌아가서 지난 2009년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선거 캠프에서 참여하면서 젊은 정치인으로서 도전장을 내디디셨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10년이 이제 되니까 충분히 뭐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상임위원회로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 운영위와 제2교육위원회 소속이시더라고요. 특히 특성화고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특성화고는요. 그 특성화고만의 활성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적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 국가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청년 실업, 그다음 4차 산업혁명 이것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을 저는 특성화고 활성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산업 현장의 인력으로 다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이 특성화고가 활성화가 되고 여기서 전문 인력들이 많이 양산돼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입학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특성화고들이 거의 지금 폐쇄 위기로 몰려나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네. 특히 특성화고에서도 취업률을 조사해 보니까 38% 전후입니다. 특성화고에서도 6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이런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현실이란 것이죠. 네네. 그래서 네. 저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여기서 전문 인력을 더 양성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지원이 경기도의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특성화고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따른 또 대안도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근본적으로 그 특성화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그 특성화고에 대한 정보를 어느 군에서 가장 많이 취득을 하냐?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성화고가 지금 사회적 색안경에 끼어 있다. 왜냐하면 꼭 이렇게 소외계층이 가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네네네. 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안으로 첫 번째로 꼽으려면 인식 개선이 먼저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입학 대상자들 혹은 1, 2학년 대상자들을 통해서 특성화고가 국가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특성화고를 정말 잘 선택하면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찾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 개선에 대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공청회나 학부모 간담회, 특히 학생들이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 같은 걸 많이 열어서 네. 학생들에게 인식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지금 있는 특성화고에서는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가 아주 우선적으로 실시한 경기도형 도제학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그 산업과 그 학교 현장의 그 스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기업형 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네. 주 몇 번씩 기업으로 파견돼서 기업 입장에선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게 하고 또 학교 입장에서 학생이 적성에 맞는 걸 이렇게 찾아가게 하고 그래서 이 경기도형 도제 교육이 전체적으로 좀 확장이 되면 지금 10개, 20개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어서 올해는 한 3, 40개 정도가 지금 시행이 될 텐데 네네. 그 부분들이 이제 특성화고 전 학교로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가 돼서 물론 혜택을 보는 학생들은 일부분이지만 네. 그렇게 성공 사례가 자꾸 나와야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인식 전환이 되고 또 앞으로 특성화고도 이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데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경기도형 도제학교에 대한 지원도 그다음 인식 개선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겠네요. 생각합니다. 일단 첫째로 인식 개선, 네. 그다음에 기업과 학교의 현장 교류 네.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제가 작년 11월이었나요? 네. 그 킨텍스에서 어떤 교육 잔치가 열렸는데 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나서 현장에서 그랬더니 플랜트를 직접 고등학생들이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네. 플랜트를 직접 지었더라고요. 모형을. 그걸 보고 와 대단하다. 예전에는 에이 뭐 너희들이 공부도 못하면서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 특성화고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만큼 또 현장에서 기업과 교류가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보고 굉장히 뿌듯했어요. 네, 그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또 하나가 학교 체육에 네. 대해서도 좀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이 모든 선수들이 사실은 국가대표나 프로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엘리트 체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곳의 한계를 느끼고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을 지금 주장하고 계신지요? 저는 그 국가에서도 이건 주도를 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지역형 클럽형 스포츠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선수 육성 중심하고 성과 중심이었어요, 여태까지. 네. 88 서울올림픽, 2002 한일 월드컵, 평창올림픽 이렇게 굵직굵직한 국제 무대를 유치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면서 국민들이 많이 호응하고 자긍심도 고취되고 이런 일환으로 쓰였다면 이젠 스포츠 강국보단 선진국이 돼야 된다는 네,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 기반을 지자체, 그다음 이런 교육부, 그다음 교육청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저는 학교 체육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도기입니다. 엘리트와 이 생활체육이 통합되는 과도기. 그래서 학교 체육 엘리트 스포츠를 무조건 몰아내고만 이렇게 노력하지 말고 그 과도기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과 정부가 흡수를 하고 그리고 다른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연령별로 이렇게 클럽화 스포츠를 지역에서 다 할 수 있게. 네네. 그래서 꼭 운동부나 전문적인 선수를 해야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학업과 병행하면서 자기 재능별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역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네, 그다음 미국,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잘 자리 잡혀져 있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올림픽 국가대표팀 선수들은요 다 직업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국가대표를 하면서도 의사인 분도 계시고 변호사인 분도 계시고 교수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튼튼하게 이렇게 좀 뿌리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생활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찬성하는 바고 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네. 미국의 한 교수님이 네. 마라톤 국가대표예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 6등을 하셨더라고요. 네. 와, 그거 보고서 생활체육에서 발전돼서 엘리트까지 도전할 수 있는 그거 보니까 참 행복이 체육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 체육이 국영수만 하고 체육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체육 시간을 막 10시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쨌든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굉장히 네. 중요한 거예요. 과도기다. 네. 지금 이 과도기를 잘 해야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행복한 국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참 그 경험보다 이 큰 재산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 참 의원님이
축구 선수 출신이시죠? 네. 그 들어오실 때 몸이 참 좋으셨습니다. 네. 네. 저는 달리기 선수였거든요. 제가 수원고고 명지대학교를 이제 졸업했고요. 네. 박지성 박지성 선수. 선배님의 직속 후배입니다. 네. 네네. 그래서 늘 제 면접할 때 슬로건이 네. 제2의 박지성이 되겠다. 이게 이제 슬로건이었는데 네네. 지금 참 저한테 학교 체육을 했던 경험은 참 자부심으로 남고 그 의정 활동에도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체육계 이렇게 교육 쪽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실 텐데 네. 어떤 모델이 있다면 그게 혹시 박지성 선수가 될까요? 박지성 선배님도 계시지만요. 네네. 개인적으로 의정 활동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안민석 국회의원님 안민석 국회의원님. 네, 롤 네네. 모델입니다. 왜요?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를 주셨어요. 제가 그 제도를 몸소 겪었던 1세대입니다. 합숙소 운동부 폐지, 그다음 최저학력제 도입, 네. 그다음에 학기 동안의 운동 대회 개최 같은 것들을 없앴고 네네. 방학 때 오로지 하게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기조를 만들어 주셨고 아. 저희가 그 토양 안에서 잘했던 1세대예요. 그러니까 실제 진짜 국회의원 한 사람의 그런 정책이 국가나 학생들한테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이걸 몸소 자라온 1세대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런 의정 활동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도 양쪽 다 의견을 생활체육과 에이트 체육의 의견을 다 담아가면서 이런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런 학교 체육에 이런 체육인의 이런 정서와 국가의 방향이 잘 담길 수 있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그런 훌륭한 일을 하셨군요. 네. 요즘 보면 그 큰 이슈만 생각하게 네. 돼서 네. 오산에 네, 네. 내리사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네. 안민석 의원님을 이렇게 롤모델로 삼으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참 근데 생각이 원래 좀 많으신가 봐요.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주변에 많이 돌아보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초선인데도 네. 정말 주장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또 하나가 교육 공동체 처우 개선 고민 중이다. 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현재 처한 문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교육공무직이요. 그러니까 이제 정규직군은 아니지만 이제 그 교육청 협약을 통해서 인정받은 25개의 직업군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은 아직도 같은 교원들과 상시 근무를 하면서도 그분들이 받는 그런 처우는 열악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네네. 대표적으로 영어 전문 회화 강사, 영정 강의라고 일컫는 선생님들은 네. 급식비조차, 명절 휴가비조차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처음에 사업이 태생될 때 그 모든 연봉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 명분 하나로 월급이 몇 년째 오르지 않았었고요. 물가 상승률만 반영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명절 휴가비랑 급식비를 이제 인상해서 처우를 맞췄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24개 직종도 여전히 그렇군요. 처우가 열악하다. 그래서 네네. 저는 우리 미래를 양상하는 우리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런 불평등한 요소들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3만 5천 명의 교육 공무직에 대한 처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초선 의원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정확한 숫자 데이터를 대시면서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당황스럽네요. 오늘 제가 지고 있어요. 이제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자, 지역구로 그럼 주제를 살짝 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둔동, 구운동, 율천동을 맡고 계세요. 그 성균관대 쫙 뒤편으로 쫙 네. 그쪽에서 나고 자라셨다고요? 예,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면 그냥 눈 감고도 찾아가시겠네요. 대충 거짓말 조금 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역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문제점들? 사실 제가 이제 거길 태어나고 자란 지역인데요. 늘 이제 쟁점화됐던 게 R&D 사이언스 파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2010년도에 염태영 수원시장님께서도 역점 사업으로 하셨던 건데 그것이 모든 협의 과정에 이루어졌음에 불구하고 약간 정쟁적인 요소로 소송이나 네. 이런 선거에 휘말리면서 추진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어떤 정책이든 그 수혜자가 누구이냐를 돌아봤을 때 그것이 시민이고 도민이면 마땅히 추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제 여러 분쟁의 요소가 해결이 지금 됐으니까 내년 올해 2월, 3월 이렇게 되는 이 국면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이 R&D 사이언스 파크 문제만큼은 네. 제 지역구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네.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 또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또 목소리를 내고 계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지방 자치에서 지방 정부로 뭔가 좀
더 자주 독립?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저는 진짜 그 지방자치, 특히 자치분권이 가장 우리 시대적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 그 사명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것을 국정 기조로 잡고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방재정법 그런 개정에 따라서 우리 지방으로 그 권한을 이양해 주자는 것이죠. 그 권한 중에는 여러 가지 4가지 정도의 분야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여태까지 정말 그 중앙 집권적이었던 그런 권력의 구조에서 지방으로 분할을 시켜줌으로써 네. 정말 그 지방 실정에 맞는 사업, 그다음 그런 맞는 조례 그런 것들이 실제 이루어지면서 그 혜택을 오로지 사는 시민과 도민들한테 나누어 주자는 기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자치분권은 꼭 이번 임기 내에 이루어져서 각 시도들이 그에 걸맞는 재정과 입법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권한을 찾아오는 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요즘 이 청신호가 켜진 사업 중에 하나가 남북교류 사업이잖아요. 이거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네. 이에 대한 또 의견도 있으시다고요. 네, 사실 남북교류는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목표이자 소중한 가치입니다. 저는 그 남북교류가 이제 이렇게 하해 물꼬를 어렵게 텄을 때 이제 적극적인 지자체 간의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 간의 교류라는 게 사실 많은 한계점이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와 역시 선심성, 그냥 묻지마 지원, 원조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 북한에 있는 그 지역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 정말 우리가 교류를 했을 때 상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중심으로 가서 정말 서로 간에 와닿는 그런 교류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도움도 그 사람한테 필요 없는 것들을 자꾸 주면 그게 부담이 되고 그 감사함을 모르듯이 네네. 이제는 제가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1기 위원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개성 간의 교류를 하는 것도 많이 추진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선도적으로는 서울시도 많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이 각각 시도에서 자꾸 목소리가 나와야 네. 이것이 우리나라가 전체가 이제 협의를 볼 때 동력을 얻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민간 교류도 더 활발해져야 되고, 네. 뭐 개성과 만약 경기도가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게 되면 축구 경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의원님 가서 시축도 하시고, 미드필더였습니까? 네, 저는 골키퍼였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네. 좀 자꾸 막으시면 안 되는데. 자,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도민들에게 정치인 황대호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네, 제가 도민 여러분께서 4년 뒤에 저를 돌아보실 때는 딱 이렇게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대호 의원은 이익 앞에 물러서고 책임 앞에 다가서는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저는 누구든지 그런 사명을 갖고 계시지만 저는 정치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도민들께 약속한 공약, 도민들에게 말했던 가치, 그것을 지키려고 정말 도민과 소통하면서 노력하고 그것을 못 지켰을 때에는 승복하고 책임져야 되는 게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늘 도민의 의견을 듣고 도민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준비된 의원님이시네요. 네.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실 줄 몰랐어요. 책임지는. 놀라셨죠. 네. 골키퍼시니까 책임을 네. 지시는 네. 그런 정치인이 꼭 되고 싶으시다. 이런 네. 말씀이었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얘기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카메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도민 여러분. 우리 19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축구선수 출신 도의원입니다. 제가 축구선수 했을 시절에 제 포지션은 골키퍼였습니다. 늘 팀의 최전방에서 우리 실점으로 이렇게 닥쳐오는 위기들을 몸으로 막아냈었습니다. 저는 도민 여러분의 수호신이 되고 싶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받으시는 모든 위협, 불합리한 불공정 그런 것들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그런 수호신이 되기 위해서 오늘 2019년도 정말 몸을 불사르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의정 돋보기 수원에 자랑하면 박시성 선수거든요. 네. 이제 박시성의 후배 그리고 수원의 골키퍼 또 여러분 또 경기도민의 골키퍼가 되실 네. 제10대 경기도의 황대호 의원, 최연소 의원이세요. 네. 황대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청년 정치 선거철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으로 제시를 하고는 했었죠. 네. 하지만 그 신선한 바람이 불다가 많은 것이 현재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만난 황대호 의원을 비롯해서 경기도 외의 젊은 우리 청년 의원분들이 이런 새로운 바람을 정말 세게 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의정 돋보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